이 건물은 1936년에 지어진 건물이죠. 2대 졸업생부터 공부한 건물입니다. 우리 설립자 두 분이 최초로 지은 이 벽돌 건물인데, 이 건물이 2002년도에 등록문화재 우리나라 6번째로 등록이 된 그런 건물입니다. 현재는 이름이 국가 등록문화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소중한 건물이죠. 이 건물이 있기 때문에 3만여 동문들이 학교 오면 그 옛날 공부한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이 건물은 1995년 개교 60주년 기념으로 총동문에서 새로운 교문을 하나 만들자고 해서 제작된 문입니다. 근데 여기 터를 잡을 때는 보다시피 이게 언덕백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좀 위험했는데, 누가 이 터를 잡았느냐면 손석우라는 지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지인데 이분이 오셔서 하는 말씀이, 여기에다가 만약에 교문을 잡으면 2000년대 가면 떠오르는 학교가 될 것이다. 분명히 떠오르는 학교다. 근데 저는 그때 평교사이면서 이 학교 총동문회 간사일을 맡았는데, 그때 상고가 정말 하루하루 더 힘들어가는데 떠오른다는 것을 상상을 못했어요. 근데 그 예언이 맞아서 2002년도 인문계 개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교문은 그냥 교문이 아니고 예술성 있는 건물입니다. 이 학교 18회 동문인 김봉구라는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유명한 조각가지요. 이분이 이걸 설계했습니다. 당시 이화여대 석좌교수고 서울미대 총동물장을 하고 우리 서구 학원장님의 동상도 만들어준 분이거든요. 그래 이분이 설계를 했는데, 이건 떠오르는 태양을 나타내고 이 청주상고를 모든 상징하는 그런 뜻으로 이 교문을 했는데, 이건 하나의 예술 작품이죠. 그래 그 당시에 저 등까지 다 저 설계돼서 저거 된 거고, 이것이 바로 1935년에 설립된 우리 학교 청주상업고등학교, 바로 이 내용이 1995년에 이것을 여기다가 만든 것이죠. 그래 이 문은 이름이 우암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본관 건물의 현관인데, 이 문이 처음 질 때 그분 그대로입니다. 이 건물을 수리하고 할 때 니모데인 업자가 이걸 전부 헐려고 그러는데 제가 절대 못 올겠어요. 이것이 바로 이 건물의 혼이다. 이 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한 곳인데, 이 문을 어떻게 이 문을 그대로 복원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 세구모 그대로 보존된 겁니다. 이 역사기념실에 들어보니까 정말 감회가 깊구나. 여기 16대 박원규 교장선생님도 계시네요. 우리 정봉규 회장님 저기 계시네요. 장학금 30억 원 쾌척 2006년. 우리 빨간 마우라를 작사한 우리 한우 선생님, 총동문 송년의 밤 때 한우 선생님이 빨간 마우라를 목에 두르고 그때 노래하는 그 참 장면이 지금 보니까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청주상고 하면은 뭐 축구가 최고죠. 저 이훈재 선수 보이죠. 최순호 선수. 참 대단한 선수들입니다. 청주상업고등학교에서 청주대성고등학교로 변경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학력 인구가, 학력 학생들이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학교 신입생을 유치하는데 엄청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취업을 목표로 하는 학교인데, 전문학교가 생긴 이후부터는 군 필자를 요구하고 실제로 고등학교 상고에게는 추천 의뢰라 이런 것이 하나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전문대학 가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특히 또 미달 사태가 오고 학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지에도 엄청 어려움이 있고 우리가 명문사학인데 잘못하면은 학교에 존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하지 아니하고는 뭔가 변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다는 그런 아주 고뇌에 빠지게 돼 있죠. 이래서 우리는 인문계로 전환하는 작업을 서서히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상고에서 인문계로 전환하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셨을 텐데요. 상고에서 인문계로 개편한다고 하는 것은 제2창학이라고 생각을 했고 새로 학교를 설립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들이 봉착해 있었습니다. 첫째는 선생님들에 대한 수급 문제가 제일 컸죠. 왜냐하면 상고에서 인문계로 개편을 하게 되면 기존에 계신 30명이나 되는 상과 선생님이 한 분도 필요가 없어요. 다 인문교과 선생님이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을 어떻게 구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 학원 안에 인문고등학교에 있고 사업학교 있지만은 아무리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30명을 받아줄 학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또 우리 국영수를 비롯한 선생님들을 모셔야 되는데 이 선생님에 대한 수급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그렇죠. 생계가 달려 있으시니까. 그런데 이 선생님들 중에서는 내가 그만둬도 좋으니까 학교를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저는 정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선생님이 계신데 뭐는 못하겠느냐. 한번 해보자. 그런 열정이 저절로 생기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상고가 없어진다고 하니까 동문들 간에는 이게 학교가 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냐 싶어가지고 그 허탈감 때문에 굉장히 그 반대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왜 상고를 꼭 없애야 되느냐. 그러나 학교가 변하지 않고는 사학의 목적이 상실되기 때문에 저는 이 설득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특히 인문계 개편 이후에는 이 교육과정 문제도 굉장히 복잡했습니다. 1학년 신입생은 인문계니까 인문계 교육과정이 필요하고 2학년, 3학년은 그대로 상고 학생이니까 상고에 관계되는 그 교육과정이 필요하죠. 그리고 상고는 남학교에 있는데 인문학교는 여학교, 남학교 공학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아침에 남학교도 되고 여학교도 되고 인문학교도 되고 실업학교도 되고 정말 아주 그냥 막 엄청 복잡했죠.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거에 따른 상고로 들어온 학생과 인문계로 들어온 학생들의 갈등. 또 학부형도 상고 학생의 학부형과 인문계의 학부형. 또 선생님도 이 상고를 전제 가르치고 있는 선생님은 2년 안에 다 학교를 떠나야 되는데 그 학교에 대한 어떤 애착 이런 거 심해 이런 것들이 종합하다 보니까 이 구성원들을 하나로 모으는 거 이것이 무언가 이것이 정말 저한테는 어려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시설 문제가 따르죠. 인문학교는 인문계에 맞는 학교 시설이거든요. 도서관을 확충한다든가 과학실을 하든가 여학생이니까 가사실을 만든다든가 급식실을 만든가 여학생 사물함 타일을 뭐 엄청 많은 시설을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이라는 것이 무슨 1억이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저는 밤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내야 된다는 그런 각오를 했죠. 내가 쓰러지는 한 있더라도 이 학교 인문계로 번듯하게 만들어 놓고 내가 이 학교 나가야겠다. 그런 마음의 가짐이 정말 아주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뇌에 있었습니다. 정봉 교장님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되셨나요? 우리 정봉 교장님은 사실 저의 고등학교 2년 선배님이시죠.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한 30년 가까이 교류한 것 같으네요. 이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김현수 회장님이 8년간 총동문회장을 하시고 후임 동문회장을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김현수 회장님께 정봉규 회장을 한번 소개를 드렸죠. 그랬더니 본인이 할까 서울에서. 그래서 하여간 모든 사람이 추대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좋지. 그래서 정봉규 회장님을 총동문회에서 만장일치로 동문회장으로 추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이분이 2006년도 5월 달에 동문회의 끝나고 나서 총동문회장에 이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 30억이라는 돈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셨을 텐데요. 어떻게 계기가 되셨는지. 그때 제가 기억이 납니다마는 총동문회 사무실에서 제가 근무를 하고 있는데 교장 선생님께서 정봉규 회장님 취임하시기 전이죠. 그때 이제 같이 오셔서 자리에 함께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하셨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 정봉규 회장님한테 지금까지 10년 동안 그 장학금 모은 것이 1억 5천인데 3억은 돼야 장학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네. 이분이 이제 참 저하고 키도 비슷하고 하는 말씀이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느냐고 그러길래 글쎄요. 역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좀 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9월 달에 예고도 없이 교장실에 오셨어요. 오셔서 30억짜리 수표 한 장을 저를 딱 건네면서 박 교장 이 돈 가지고 학교 한번 멋있게 경영해 보시오 라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순간 정말 너무 마음이 울컥해서 이건 나 혼자만 알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정 회장님을 교무실로 모시고 왔죠. 그래 전 선생님을 모여놓고 그 장면을 다시 받고 그리고 교감 선생님이야 전 선생님에게 그 수표를 한 번씩 만져보라고 다 돌렸어요. 그거 돌리는 데만 15분이 걸렸습니다. 그때 그 간격은 말할 수 없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1억 정도가 최고 목표였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거든요. 배짱 있고 정말 우리 학교에서 배운 필승의 기백을 그대로 살린 멋진 기업인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돈으로 대성 청천장학회를 만들어서 현재까지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장학금은 누가 받을지도 모르는 돈 아닙니까? 그런 돈을 마련해 주었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의 그 열정, 그 의욕 이걸 높이 사신 거죠. 우리 정 회장님이 저를 너무 좋게 본고 사실 저하고 성격도 좀 비슷한 데가 있어요. 제가 별명을 뚝배기라는 말도 들었는데 뚝배기가 뭐냐면 뚝심 있고 배짱 있고 기백 있게 사는 겁니다. 근데 정 회장님도 저하고 비슷한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동매장과 저하고는 그냥 호흡이 너무 잘 됐죠. 그래서 정 회장님이 가는 곳에 그런 어떤 그 자리가 있으면은 저도 거의 참여를 했고 저의 중요한 자리는 정 회장님도 참석을 해서 그 한 8년간을 학교 일에 같이 하고 저는 이제 2011년에 은퇴를 했지만 정년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정 회장님의 그 고마움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대성고 모든 동문들이 깊게 간직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성학원 당시에 그 설립자이신 김원근 선생님과 김영건 선생님 혹시 뵈긴 적이 있으신가요? 있죠. 저는 많이 옆에 제가 청주상고 고등학교 2학년 때가 1965년입니다. 내가 1967년에 졸업을 했는데 65년에 우리 김원근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때는
우리 이제 아들인 김준철 학원장님께 이제 이사장을 물려주고 이제 50주년 행사에 물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물러날 텐데 그 50주년 행사를 이 학교 운동장에서 했죠. 대성구 운동장에서 했거든요. 그때 나는 학생으로 참가를 했는데 그해 물려주고 12월 달에 우리 김원근 할아버지가 서거를 하셨죠. 근데 내가 그때 2학년 4반 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행여를 미는 것이 상고 2학년 4반에 할당이 됐어요. 근데 키를 맞추게 내가 24번이었는데 20번부터 40번까지 큰 애 빼고 적은 애 빼고 그때 거기에 해당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북문로에서 돌아서 청주상고 운동장까지 그 행여를 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그 활동 사진에 보면 그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사진이 거기에 비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암산까지는 청주대학 학생들이 또 이제 운거를 하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할아버지를 배웠고 또 김영근 할아버지는 묘하게도 제가 1976년 2학교에 교사로 있었는데 그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교사로서 그 할아버지를 그 장례에 모시는데 저도 그 일익을 했고 특히 산역을 할 때 그 산역의 모든 책임을 그때 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은사 선생님인데 이상록 교장 선생님이 그걸 맡았는데 그 우리 반 학생 데리고 가서 산에 가서 나무도 심고 산역도 하는 그런 두 분과의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 어느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우리 박 교장은 그 설립자 두 분한테 그런 인연 때문에 아마 교장까지 하지 않았냐 그런다 하는데 그건 이제 하나의 여담이고 나는 저 두 분에 대한 그 존경심이 대단합니다.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어떻게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형제간에 얼마나 우애가 있으면 서로 합동해서 전 재산을 다 내놨는지 참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나는 우리 두 형제분은 우리 동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김영근 할아버지는 조치원에서 계셨거든요. 상동 36번지에 살으셨는데 그때 그쪽에 있는 땅을 경찰서를 짓겠다고 그걸 좀 이렇게 팔으라고 그러고 그걸 좀 환지를 바꿔준다고 그랬는데 저분이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를 운영하는데 여기다 경찰서 지면 그 바로 학교 옆에 맨날 그 뭐 죄진 사람 붙들려가고 뭐 이런 거 보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기는 안 된다 하는 그런 교육 철학도 있었다고 그래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원근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도민장으로 치렀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나요? 김원근 할아버지는 사회장을 했습니다. 사회장으로 모셨고 우리 김영근 할아버지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학원장으로 그때 모신 걸로 우리 청석 학원장으로 이렇게 모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방도 우리 두 분 설립자를 옆에 계시면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정말 저는 고맙고 감격이 모래합니다. 어찌 이 고마운 분을 우리가 해줍니까? 그러니까 우리 대성고 출신들은 설립자 두 분의 고마운 뜻을 영원히 간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설립자의 뜻을 받아서 이어준 우리 저기 보이는 김준철 학원장님 정말 저분도 대단한 분입니다. 나는 저분을 정말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이 대성고가 인문계 개편할 때 우리 학원장님께서 적극 지지했기 때문에 사실 인문계 개편이 가능했거든요. 그래 그걸 생각하면 우리 학원장님이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합니다. 학원장님 설비 두 분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저기 보이는 건물은 바로 청주 대성고의 인재산실인 서구 학사 건물입니다. 인문계 개편 후에 2007년도에 학원장님께서 서구 학사를 지어주셨어요. 서구란 말은 학원장님의 아우입니다.
솔석자의 소자죠. 자갈 밭을 갈아서 옥토로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석전경우의 준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60년 전통을 갖고 있던 청주상고의 역사와 전통 위에 새롭게 변한 것이 청주 대성고등학교니까 여기 와서 너희들이 마음 놓고 공부하라고 거금 15억을 지원해서 저 서구 학사를 줬습니다. 저기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정말로 대성구에 많은 영재들이 배출됐습니다. 서구 학사, 청상의 역사와 전통 위에 글로벌 인재 육성의 뜻을 실천하는 꿈나무 숲으로 아우를 따 서구 학사라 명명한다. 후배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장학금을 내신 분의 그 정신도 살리고 또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또 장학금도 받고 또 우리 학교를 빛내주시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후배님들은 선배님의 훌륭한 뜻으로 이 거금을 받게 됐습니다. 제가 현재는 관리하고 있지만 향후는 우리 후배님들이 직접 관리하셔야 될 소중한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다 더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 같이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재학생이나 모든 동문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설립자 두 분의 창학 정신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립자 두 분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김원근 할아버지, 김영근 할아버지, 이 두 할아버지가 우리 학교를 설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현재 이렇게 만날 수가 없죠. 그래서 설립자 두 분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사랑하는 재학생이요 동문 모두 우리 이런 고귀한 뜻을 꼭 받들어서 청주상고를 이제 대한민국이 아닌 세계 속에 우뚝 솟은 명문사고로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